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원래 영상을 찍었다가 제가 다시 보니까 마음이 좀 편치 않아서 다시 찍어요. 혹시나 좀 보시고 마음이 안 좋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찍어요.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원래 제가 썼던 게 이건데 주식이 많이 내려가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3,000선이 완전히 붕괴가 됐고 주식도 이제 예전에 뭐 코스피 4,000 얘기하다가 이제 2,500, 막 2,400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가 와요. 제가 온다고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전 주식을 잘 못하니까 제가 이런 시기를 과거에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주식을 통한 공포심에서 저의 무기력함, 아무것도 못해요. 플러스 알파로 일상생활이 파괴가 됐었어요. 그래서 주식이 너무 무섭다. 그리고 왜 내려가는지도 모르겠고,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때그때 이 주식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시는 분들은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이래서 올라갔다, 이래서 내려갔다. 항상 오를 거니까 투자는 해야 된다. 현금보다 주식이 훨씬 더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게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은 제가 능력이 안 된다고 인정을 했고, 주식과 비트코인 중에서 비트코인에서 느꼈던 게 제가 주식에서 부족한 부분, 이게 왜 올라가는지, 왜 내려가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대비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을 안 대기로 했는데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능력 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주변에 요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현금만 가지고 있었던 분도 힘들어 하시고요. 비트코인 하시던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식 하시는 분들이 요새 부쩍 힘들어 하세요, 진짜. 그리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상담을 많이 하세요. 요새 뭐, 샀는데 내려가는 것 같다, 매도가 안 된다, 전세가 잘 안 빠진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될 것 같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마 영상 내용을 보시면 왜 다시 찍는 선택까지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실 거예요. 제가 왜 다시 찍기로 했냐면은, 어, 이거는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건데, 어제랑 오늘 주식시장이 너무 빠져요. 그러니까 영상을 그대로 올리면은 주식이랑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느꼈던 아픔인데, 전 일상생활이 망가졌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식 비트코인을 모르고 얘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저는 얘네가 지금 왜 내려가는지도 몰라요. 많은 분들이 왜 내려가는지 뉴스에서 답을 찾으시는데, 여러분, 그게 맞출 수 있었던 거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항상 비교를 해요, 여러분.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현금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지금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은 물론 포지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기다리세요라고 답변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 집값 떨어지면 그냥 버티세요라고 하면은 요새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욕을 하실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게 주식이 내려갈 때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손절하라고 하세요? 이게 이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있겠지만 손절이 쉬울까요? 비트코인은 더 어렵겠죠. 변동성이 심하니까 다시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손절했다고 쳐요? 근데 손절했는데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선택은 자기가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손절하는 게 맞는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손절하고 다른 재화를 살지, 손절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지, 손절하고 비트코인을 살지, 손절하고 부동산을 지금 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현금 전부 다 미래에 정확히 어떻게 될지, 특히 타이밍은 아무도 몰라요. 신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현금 가치가 지금처럼 떨어질 줄 우리가 알았어요. 여러분, 달러가 지금 1,300원이 다 됐어요. 원래 처음 제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을 때는 1,000원 안팎이었거든요. 1,100원, 1,000원에서 1,100원 사이, 아니면 1,100원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변동성이 큰 거거든요. 금은 뺄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뭔가 내려가는 느낌이 드시죠? 그럼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부탁드리던 게 이거예요. 제가 부동산을 선택했던 이유도 이거예요. 전 운이 좋았던 것 뿐이지만 오늘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뭐 마침 이런 거 한번 비교를 해봐요. 자, 올라간다고 쳐요.
올라간다고 칩시다. 올라가면 부동산은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주식도 올라가면 차익이 생기는 거고 비트코인도 올라가면 차익이 생기는 게 맞아요. 그러면 현금은 어때요? 일단 현금은 올라가지 않죠. 그러니까 올라갈 걸 기대하면 현금은 답이 없는 게 맞아요. 제가 현금을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현금 자체는 가치가 올라가질 않거든요. 그때 지금은 현금이 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비교하자고. 현금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근데 우리는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니까 현금으로 승부를 보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타이밍에 따라 다르지만 나머지 애들은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니까 세금도 내고 거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려가는 것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동산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도권 부동산 중에 주요 입지는 내려간 다음에 10년 정도 주기를 잡고 버티면은 다 회복을 하고 그 위로 올라왔어요.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종목도 있지만 안 그런 종목도 되게 많아요. 삼부토건이나 우리금융지주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굴지의 기업 다 쳐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50대 기업이 100년 후에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럼 안 그런 기업도 있다는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내려가고 있지만 예전에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내려간 다음에 그나마 제일 안전성이 있고 버텼을 때 회복 가능성이 있고 버틴 이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올라갔을 확률이 높은 건 확률적으로 부동산이에요. 전 그래서 부동산을 선택한 거고 부동산이 재테크 분야에서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동산은 여기 나오지 않은 함정이 있어요. 대신에 뭐가 있죠? 세금 그리고 대출 이자가 있어요. 이거는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비난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대출 이자 있잖아요. 세금 이거는 스스로 미리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요새 좋은 컨텐츠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대출이자랑 세금은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동산이란 재테크를 하기 전에 계산을 스스로 미리미리 충분히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주식이랑 비트코인은 자유롭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최근에 제가 쭉 알아온 분이 좀 제가 봤을 때 심각하세요. 제발 오늘 제 영상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옛날에 투자했었고 저도 망한 적이 있었고 부동산도 하던 와중에 2번 정도 망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잠 못 이룬 밤, 잠을 못 잔 날이죠. 우울증 증상이 오고 약간 제가 예전부터 이거 갖고 있었던 건데요. 약간 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우울증이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걸 우울증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어쨌건 공포증 같은 게 불안감 그런 게 오는데요. 그 와요. 제가 지금 뭐라고 다 표현을 못 하겠는데 죽고 싶은 그 마음이 와요. 예, 저도 아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고 도전을 하면은 잘 안 될 때 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컨텐츠에서 그 내용은 빼고 싶죠. 자기한테 좋을 게 없으니까. 중립을 지키면서 가는 게 좋은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테크를 하다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은 엄청난 진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직접 겪지 않고서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거에는 반응을 안 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게 자극이 너무 심해요. 외부 자극이나 내부 자극 잘 안 될 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주변을 보세요. 비트코인이랑 주식을 통해서 느끼는 공포감들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부동산이 무적이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오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지시면은 여러분이 어차피 여러분 중에서 재테크나 뭔가 베팅을 안 하실 분은 현금으로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현금은 걱정할 게 없어요. 현금은 이런 공포심을 주진 않아요. 나중에 어떤 소외감이나 실망감이나 어떤 짜증을 주긴 해요. 되게 좀 짜증난단 말이에요. 왜냐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지란 느낌은 주지만 공포심은 없지만 여기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부동산이 제일 덜해요. 제가 직접 이건 안 해봤으니까 이건 제가 몰라요, 여러분. 이건 진짜 모르는데 제가 직접 겪어본 결과 부동산이 심지어 잘 안 될 때도 주식보단 덜하더라고요, 저는 공포심이. 여러분이 이건 알아주세요. 재테크를 한다는 건 이거를 같이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리스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하락하거나 장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면 이미 약간 틀린 거예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굳어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제 생각이잖아요. 정리돼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버틸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든지, 아니면 돈이 굉장히 많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그냥 막무가내로 버티는 거거든요. 옛날에 저처럼. 손절을 못한다. 여러분, 손절이 말이 쉬운 거지, 사람이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부동산은 제가 손절을 안 하고 버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장기간을 봤을 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말씀드려요. 다주택자나 이상한 걸 사놨거나, 정말 다양한 게 있지만 엉뚱한 거 해놓으신 분들은 이 영역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째로 제발 주식 비트코인 하신 분들 놀리지 마시고요. 그건 인간 대 인간으로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이 무적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로 또 제가 이 얘기한다고 막 올해랑 내년에 하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택한 분야의 특징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하락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식이랑 비트코인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종목이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근데 부동산은 만약에 내려갈 때 수요 공급을 통한 하락이 아니라면 저는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최근에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마냥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사실은 재테크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라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좀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켜요. 저랑 대화 나누신 그분도 있고,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도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지금. 거래가 없는걸요.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잖아요. 저를 보고 느끼시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제가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 좋은 지금도 이렇게 그냥 초연하잖아요. 그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테크 영역마다 리스크와 특징이 다르다.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오늘 영상 보시고 조금 여러분 이게 좀 그렇다, 좀 힘내셔라,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